독해 과목을 이번 학기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박은하 교수입니다. 자, 우리 이번 학기에 토익 독해 한번 열심히 같이 해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시험을 보러 가시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제가 이번 첫 주차에 준비를 한 거는 여러분 아직 교재가 없으실 거예요. 교재는 제가 점프업 베이직으로 해서 시사 영어사에서 나온 걸로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이번 첫 주차는 그냥 여러분들이 토익 독해를 하기 전에 사실 우리는 토익 독해를 공부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뭐를 공부하는 거냐면요. 영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단 우리가 여러분이 사실 모국어가 한국어잖아요. 여러분은 모국어 원어민.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원어민들 선생님들하고 좀 이제 예전에 있던 학교에서 친하게 지낸 잠깐. 제가 저 소개를 좀 잠깐 할게요. 저는 사실 이번 학기에 안양대학교에 처음 이제 임용이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영어 공부를 여러분에게 이제 영어를 가르치게 되었고요. 예전에 있던 학교는 저는 사실 사이버대학교에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부에 있었는데, 자, 거기는 사실 원어민 교수님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원어민 교수님들하고 항상 얘기하면 우리가 네이티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이티브, 원어민 교수님들 보고. 왜냐하면 이제 영어 네이티브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그들이 저를 봤을 때는 저는 코리안 네이티브예요. 한국어를 잘하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한국어를 할 때 우리가 한국어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도 보고 생활을 하잖아요. 결국 토익도 물론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긴 하지만 실제적인 것은 사실은 영어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좀 여러분들이 좀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한 학기 누가 가르칠지 궁금하죠? 네, 지금 사실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도 조그만하게 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한 학기 이렇게 생긴 사람이 가르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예전 이제 학교에서 콜로퀴움을 했을 때 논문 작성하는 거라던가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기 유튜브 아시죠? 네. 너튜브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자, 그래서 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사실은 이제 사이버웨드 영학부 박은하를 치게 되면 사실 이제 예전 학교가 사이버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거기에 제가 뭐 분사나 수동태 관련된 것도 한 40분 정도씩 해서 뭐 특강해 놓은 것도 있고 학습법 특강 해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전 학교 자료라는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한 학기 동안 저와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번 학기에 골이 있습니다. 골즈. 이건 뭘까요? 책 한 권 끝내보기. 아직 교재가 없으실 거예요.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바로 이 점법 토익인데요. RC 부분을 이제 우리는 다루게 될 거고, 지금 보시게 되면 LC가 있죠. 이 LC가 있는 부분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사실은 이 지금 보면 우리가 표현, 그죠? 그 다음에 어휘, 이런 것들은 그냥 책의 진도를 나가면서 커버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토익 시험이라는 것은 많은 어휘를 또 필요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토익이 지금 보면 여기에 신토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뭐 토익이 신토익이라고 해서 예전에 토익하고 많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 이게 이 시험을 만드는 ETS는 데이터에 의해서 시험을 내거든요. 즉 그들이 갖고 있는 어휘에 데이터가 있어요. 그거를 랜덤으로 돌리거나 또 상황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섞어서 문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 여러분들은 그 데이터 안에 있는 단어를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토익 빈출 단어 뭐에 있어서 빈출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를 돌려서 그래도 가장 많이 빈출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시험이 어려워지든 쉬워지든 어휘를 가지고 새로운 어휘를 집어넣고 물론 뭐 AI 같은 단어들은 새로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토익에 나오는 단어들이 신토익이라 해서 바뀌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휘를 잘 알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 LC 같은 경우는 표현과 어휘가 많이 나와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따로 좀 과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좀 동시에 공부를 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책 한 권 끝내보기라고 했는데, 자, 지금 각자 자리에 앉아서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실 거라고요. 그러면 한번, 내 가슴에 손을 딱 얹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책 한 권을 끝까지 공부한 적 있었나? 물론 학원을 다녔으면 가능하죠. 뭐 중고등학교 때 학원을 다녔으면. 하지만 스스로 공부할 때 이게 가능했었나? 책 한 권 끝내기? 자,
이번에 이 책을 한 권 끝내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은 문법 한 번을 끝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법을 한 번에 끝내는 걸로 될까요? 안 돼요. 이거는 문법은 사실 조금 개념을 오늘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릴 텐데 문법을 책 한 권 다 끝냈어. 그래서 한 권을 다 봤어. 그래서 될 것 같으면 소설처럼 머리에 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서 단순한 거라면은 왜 수많은 학원들이 돈을 벌고 그쵸? 수많은 학원들이 빌딩을 세우겠습니까? 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단 우리는 노력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 한 권 끝내고 나서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뭐 레벨이 뭐 뻘쭉 뛰실 거예요. 이 말은 제가 장담 못합니다. 하지만 한 권을 끝냄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다시 공부를 할 때는 훨씬 더 수월하고 다시 한 번 할 때는 수월하고 결국 영어는 뭐가 되냐면요. 반복.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영어 교육, 저는 이제 전공이 영어 교육이에요. 그럼 영어 교육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repeat이에요. 반복적 학습. 이게 사실은 너무 반복적 학습은 단순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효율적인 방법을 터득해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고 굉장히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책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라서 여러분들이 교재도 없으실 테고 제가 여러분이 좀 영어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언급을 좀 하고 오리엔테이션 겸 해서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은 일단 제가 시제와 수의 일치에 관련된 거를 할 것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짚고 제가 준비한 자료를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차부터 이제 강의 계획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구성이 처음에 문법을 학습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독해를 학습하게 될 거예요. 먼저 문법은 좀 쉽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문법은 좀 쉽게 배우고 독해는 잘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문법을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법 용어가 어렵거든요. 사실은 문법 용어 자체가 그렇게 쉬운 용어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서 바꿨을 경우에는 뭐 수동태니 아니면은 뭐 능동태, 투부정사 사실 이런 게 한자어를 소리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여러분들 한자에 민감하지 않은 세대일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도 한자를 따로 배우진 않았어요. 저가 운이 좋았던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일정 기간 동안 한자를 또 한자 과목, 그러니까 한문 과목이 없어진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문법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독해 학습을 하게 될 텐데 문법을 좀 저는 여러분한테 쉽게 좀 이해시키려고 좀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을 좀 쉽게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독해를 학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토익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어를 공부하는 걸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외국어를 공부할 때 우리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H.D. 브라운이라고 하시는 이 학자께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뭘까요? 이게 투자가 필요하대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외국어는 우리가 공짜로 배우기가 힘들어요. 물론 요즘에 너튜브에서 뭐 공짜 강의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거는 저는 솔직히 생각해서 말해서 어느 정도의 레벨이 되는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들었을 경우에 아 이런 것이 포인트가 있었구나 아 이런 게 그거구나 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토익을 위해서는 유튜브 강의 뭐 긴 강의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제 수업을 통해서는 실력을 좀 다져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투자가 필요한데 먼저 여러분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물론 학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화면을 보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타임, 네, 돈을 투자해야 돼요. 자, 그리고 수업에 저는 항상 늘 말하는 거 있어요. 왜 학원에 가서 내는 돈만 아깝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등록금 내잖아요. 그렇죠. 등록금도 돈이에요. 더구나 부모님이 내주시는 돈이고 여러분이 아르바이트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 등록금을 들여서 여러분이 이 교양 영어 과목도 듣고 다른 과목도 듣고 하는 거거든요. 투자를 하고 계시죠. 뭐를 투자하고 계십니까? 돈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이 돈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돈 쓴 만큼 열심히 하셔야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어디 가서 뭐 먹다가 아 이거 되게 비싸다. 아야 이거 야 돈값은 하네. 야
뽕 빼야지, 다 먹어야지,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타임과 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타임과 머니를 투자했는데, 열심히 하는 거는 제가, 아니면 여러분이, 아니면 제3자? 바로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뭐가 되는 거죠? 노력이 필요한 점.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투자, 타임, 머니, 일단 이건 이미 다 투자가 됐네요. 마지막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에포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염두에 두세요. 자, 그러면 그래머. 자, 문법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이거는 제가 사실 우리가 면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제가 많이 질문하는 거라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비슷하게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를 바탕으로 이제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먼저 어렵다. 이 말 많이 들어요. 문법 너무 어려워요. 당연하죠. 얘는 우리나라 말 아니거든요. 이 우리나라의 문법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뭘 어렵다고 느끼니 네가 의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닌 거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 안 된다. 자, 이 해도 안 된다가 제가 이제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학원을 갔어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도 제가 문법 설명을 해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 여러분들은 듣기만 하죠. 네, 사실 우리가 들어서는 알 것 같거든요. 자, 그럼 한 가지 예로 노래로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날 굉장히 귀에 들어오는 노래가 있어서 매일 반복적으로 그냥 그 노래를 듣기만 했어요. 왠지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불러요. 바로 문법도 똑같아요. 문법은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을 매일매일 학원 가서 또 듣고 학교 가서 또 듣고 과외 선생님한테 또 듣고 하다가 이제 대학교를 왔는데 또 수업 시간에 교양영어 때 교수님이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많이 들어봤어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했어. 나는 많이 했어요. 해도. 근데 이 해도가 뭐예요? 듣기만 한 거예요. 안 된다.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자, 그 생각을 오늘은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기 싫다. 네, 해도 안 되니까 하기 싫거든요. 그러다가 손 탁 놔버리고 어느 날 다시 영어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자, 그 다음에 나 머리 나쁜가 봐. 머리 나쁜가 봐. 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할 말이 있어요. 자,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가 아니라 제가 아까 몇 가지 투자해야 된다 그랬어요? 세 가지 투자해야 된다 그랬죠? 자, 세 가지를 투자하는데 타임, 머니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effort 이거는 어떤 사람은 많이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투자할 수 있는데 제가 늘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구분할 때 학생들이 특히 이제 좀 영어에 아직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이 저는 머리가 나쁜가 봐요. 쟤는 영어를 너무 잘해요. 근데 저는 너무 못해요. 저 머리 나쁜가 봐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럴 때는 꼭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영어는 그만큼 내가 노력한 것이 결과이지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어요.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력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영어 실력을 차이를 있게 만들지 머리가 나쁘고 좋은 걸로는 아닙니다. 그거는 특출난 사람은 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리가 나쁜가 봐가 아니라 공부를 안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죠? 머리 아프다. 저희 막내 남동생이 영어 공부만 하면 머리가 아프다고. 네,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또? 네, 짜증난다. 그쵸? 왜? 해도 되고 안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좀 살짝 좀 이번 학기가 끝나고 나면 바꿀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법이 뭔지 한번 볼게요. 자, 문법이란 뭘까요? 바로 문장의 법칙. 자, 그래서 문법이 되는 거예요. 법칙이라는 말이 조금 살짝 어렵기는 해요. 그쵸? 근데 문장의 규칙이라고 하면 좀 쉽겠네요. 그쵸? 규칙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룰스가 있어요. 규칙이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게임 요즘 좋아하단 말이에요. 그쵸? 게임 규칙들 좋아하죠? 그러면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규칙을 외우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어도 문법은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또 말을 하기 위해서 그 규칙을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은 기능을 갖고 있어서 자, 우리가 펑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스펠링 틀렸네요. F-U-N-C-T-I-O-N. 자, 이렇게 봐요. 저도 이렇게 펑션이라는 단어를 너무 오래간만에 쓰다 보니까 입으로 말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써야 돼요. 이게 영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능이 있는데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단어를 조합을 해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건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사가 있는데 명사 역할을 하도록 단어들을 조합해가지고 명사적 용법으로 쓰이도록 만들어주는 건 거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뿌겟이라는 단어 다음에는 투부정사를 쓸 때랑 동명사를 쓸 때랑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죠? 문법적으로 의미를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문법이에요. 그래서 문법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는 왜 또 이렇게 또 반짝이 그냥 폭탄 표시 같은 걸 해놨을까요? 중요해요. 암기. 사람들은 문법을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해도 안 된다고 했는데 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들어도 그러니까 듣기만 하기 때문에 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듣기만 하고 내 걸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암기가 필요합니다. 문법을 암기하고 적용하셔야 되는 건 거죠.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사실은 토익 점수도 올릴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영어의 문장 구조를 이해 못하면 독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 구조가 바로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교육 흐름상 문법을 처음에는 문법 위주로만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말을 한마디도 말을 할 때 우리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문법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형식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형식 초점 접근법이 생겼는데 그 형식 초점 접근법이라는 것은 의미를 가르치다가 어느 부분에서 안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면 학생에게 다시 그것에 해당되는 문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문법은 중요해요. 특히 여러분들이 리딩에서 독해 점수를 얻으려면 이 문법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문법 문제 풀이도 잘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독해라는 것은 뭔지 한번 볼게요. 먼저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문장이 모여서 전체 내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뭐가 되죠?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문법이라는 것도 얘기했지만 뭐가 필요해요? 단어가 필요해요. 이거는 제가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자, 이거는 도대체 뭐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암기를 해야 되죠. 그쵸? 네. 그리고 또 구조. 이게 바로 문법입니다. 얘가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토익 독해를 할 때도 내용을 이해해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이게 바로 독해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법과 독해는 사실은 뗄 수가 없고요. 요즘은 문법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골고루 다 배치해서 교재를 만들 정도로 문법은 사실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자, 여러분 이번 학기에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문법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독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확실히 다릅니다. 내가 단어를 외워서 독해 문제를 의미를 가지고 느낌이 이거인 것 같아 라고 푸는 거에는 한계가 있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장의 기본 구조를 한번 좀 연습할게요. 문장의 기본 구조를 사실 이해를 하게 되면 제가 얘기할 때 이 문장 기본 구조를 벗어나는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주어가 먼저 오겠죠. 주어가 오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올 수 있어요? 바로 동사가 오죠. 지금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자, 그리고 목적어가 오죠. 주어 동사 목적어는 가장 기본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가 제일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문장의 5형식이란 말을 하는데 사실 문장의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원래 그것은 그거대로 모든 문장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영어의 수많은 문장 구조를 보고 학자들이 너무 구조가 많아.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끼리끼리 묶어볼까? 우리 사람이 많거나 이러면 보통 끼리끼리 묶잖아요. 끼리끼리 한번 묶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대체적으로 5가지의 형식으로 가장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보통 말하는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순서가 그렇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가장 기본 구조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올 거 정해져 있습니다. 뭐가일까요? 전치사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가 기본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패턴을 벗어나는 것은 없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 자리에, 동사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전치사 자리에,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주어 자리에는 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이 들어가고요.
동사 자리에서는 동사, 조동사, 시제, 수의 일치. 우리 오늘 시제랑 수의 일치 좀 제가 다뤄본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는요. 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똑같네요. 주어랑 목적어는. 자, 명사가 중심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전치사 자리에는요. 그냥 전치사죠. 그 다음에 뒤에 또 명사가 오네요. 전치사 명사. 그럼 얘는 뭐가 옵니까? 그렇죠. 명사, 동명사, 명사절이 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제가 이렇게 패턴을 해놨을 때 어때요? 네. 명사 따로 배우고 투부정사 따로 배우고 동명사 따로 배우고 명사절 따로 배우고 동사도 따로 배우고 조동사도 따로 배우고 시제도 따로 배우고 수일치도 따로 배웠어요. 근데 따로따로 배웠던 애들이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주어 자리에서 하나로 들어가고 그렇죠? 목적어 자리에서도 하나로 들어가고 이게 중요해요. 그쵸?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의 자리는 바뀌지 않고 이렇게 그 자리에 들어가는 애들이 원래는 주어 자리에는 명사만 들어갈 수 있고요.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명사만 갖고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을 만들어서 넣은 거죠. 동사도 단순하게 study, eat, have, 그쵸? get 이런 것만 쓸 수가 없으니까 조동사도 필요하고요. 또 과거에 한 것도 있고 미래에 할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것도 있고 미래에 한 것도 있고 할 것도 있고 또 그 과거 이전에 한 것도 있고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제가 필요하고 수의 일치 얘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 말에는 없어요. 영어에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좀 어려운데 암기해야지만이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장의 기본 구조가 있다라는 거 이것만 좀 잘 알아주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강조하면서 리딩 독해를 할 거예요. 단 이거는 제가 도움을 주는 거지만 어휘는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단순한 문장인데 지금 여기 보면 어때요? 벤자민 리브즈 주어 동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사 엑서사이시스 주어 동사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The Stars Shine 주어 동사로 되어 있고 이렇게 간단한 것들도 주어 동사 그죠? 이거 뭔가 익숙하지 않아요? 토익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거 굉장히 복잡하네요. 자, 지금 보니까 여기는 Your new microwave oven까지가 주어 comes with 동사로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보니까 staff members at the Kubla Khan Hotel are known 할 때 여기까지가 또 주어예요. 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다가 나오는 나돈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보니까 after the source of the technical problem까지가 해서 접속사절로 쓰고 주어 동사예요. 이렇게 아까처럼 단순한 거나 복잡한 거나 주어 동사는 똑같아요. 단 아까 건 단어도 쉬웠는데 얘는 단어도 어렵네. 주어 동사는 똑같이 있는데 문장의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어휘를 어렵게 해서 난이도를 높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이거 익숙하죠. 자, 제가 한 가지 더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이거 있죠. 여기는 지금 이렇게 파트 5에 나오는 문제 형식인 거고요. 자, 여기는 지금 보면 이제 파트 6 부분의 이제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Dear 하야토 해서 사실은 길게 나와 있지만 중간에 사이사이에 지금 문제가 들어갔어요. 단 형식은 뭐랑 똑같아요? 좀 전에 앞전에 보여줬던 거랑 똑같아요. 결국 이건 뭐냐면 여기는 아까 말한 대로 여기가 이제 리딩이 되는 거예요. 리딩이 되는 건 뭐냐면 전체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전체를 이해해야지만이 문제를 풀 수 있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하신다면 충분히 그 독해 점수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이제 토익에 대해서 야, 너 토익이 뭐냐 도대체 이렇게 하면서 한번 좀 분석도 하고 얘가 이거네 별거 아니네. 생각해보면 요 파트하고 요 파트 한 문제 요 파트하고 요 파트 한 문제 그쵸? 퍼엑스부터 요거 한 문제 하면 요것도 따로따로 하면 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나로 다 묶은 내용에다가 문제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문장 구조만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다음 파트에서는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준비한 내용들을 한 번 더 본격적으로 자, 첫 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 교재 준비가 안 되셨을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